안녕하십니까. 2025년 2월 17일 행군의 아침 TV입니다. 오늘은 이른바 체포 명단을 놓고 진위 논란을 일으키면서 헌법재판소에 다시 정인으로 출석하게 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미스테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시 45분에 대통령실을 출발하셨죠. 시간은 몇 분 틀릴 수는 있지만 대개 맞습니다. 네, 예, 맞죠, 그렇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 출발해서 이제 국정원으로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대통령이 전화를 했어요, 증인에게. 그죠? 증인이 맞습니다. 전화 받았잖아요. 예, 근데 그때 대통령께서 원장님 참 미국 출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라고 물었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증인이 이런 상황에서 미국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고, 대답하셨죠. 그렇게. 예,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렇지요. 지금 가기는 어렵겠지요. 라고 하고 전화를 끊었죠. 예, 근데 그게 그 통화를 한 게 지금 통화 기록상으로 보면 22시 55분에서 57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또 통화 기록을 보면 그 대통령께서 그 홍장원 1차장에게 전화를 한 게 22시 53분이에요. 그런데 그 통화 시간이 1분 24초입니다. 꽤 길게 했어요. 그리고 그 지금 홍장원 차장의 그 진술에 의하면 그 전화 때 대통령께서 첫 말씀이 봤지? 비상계엄 발표하는 거. 이렇게 하길래 홍장원 차장이 네 봤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싹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그리고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까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해.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고 홍장원 차장은 네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래 잘해. 라고 격려하고 통화를 마쳤다. 그러니까 이게 1분 24초를 통화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22시 53분에 전화를 해서 1분 24초 통화를 하고, 그 다음에 22시 55분에 증인에게 전화를 바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갭이 30초밖에 없어요. 그 말씀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 정확한 분은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네. 22시 55에서 57이라고 지금 돼 있는 걸 저도 봤는데 네네. 통화한 그 시간은 사실은 30초가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짧았습니다, 사실은. 아, 증인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아니, 대통령이 지금 홍장원 차장한테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지시를 막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는 참 한가한 얘기를 한 거예요. 미국 출장 어떻게 하실래요? 좀 잘 이해가 간 거거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53분에 홍 차장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는 확신이 없습니다. 홍 차장 말을 신뢰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아, 예. 그 다음에 23시 30분에 이제 국정원 정무직 회의가 열렸죠. 그렇습니다. 예. 그때 잠깐만요. 그때 홍장원
차장이 이런 얘기를 했죠. 원장님, 비상계엄에 대해 사전에 알고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고, 제 기억은 원장님 이거 언제 하셨어요?였습니다. 이거 언제 하셨어요? 네. 예.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뭐 그런 걸 물어보냐고 했습니다. 그랬죠. 네. 예. 그때 증인의 기분은 어땠습니까? 좀 엉뚱한 질문이고 사실 뭐 맞지 않는 질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쭉 회의를 하고 이제 하여튼 좀 여러 가지 이제 업무에 관한 얘기를 하고 회의를 마쳤죠. 예. 회의가 끝났는데 이제 홍장원 차장이 쫓아왔죠. 뒤로 네, 따라왔죠. 몇 분 있다가 다시 왔습니다. 예. 그때 홍장원 차장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통령께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했는데 증인은 그 당시에 뭐라고 대답을 했나요? 저는 딱 부러지게 뭐 얘기했던 기억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 없이 가만히 계셨다는 그렇습니다. 거더라고요. 네. 그리고 홍장원 차장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그런 얘기 했죠. 그렇습니다. 증인이 대답을 했나요? 무슨 얘기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안 하셨죠. 그 다음에 이어서 그 홍장원 차장이 근데 뭐 추가 지침을 주실 게 있느냐고 물어봤고, 그래서 제가 아까 정부직 회의에서 얘기한 대로 각자가 어떤 일을 비상계엄 하에서 국정원이 하게 되겠는지를 보고 내일 아침에 논의하자고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합시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 앞에 홍장원 차장이 한 번 더 얘기를 하죠. 방첩사가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닙니다. 그 앞이 아니고요. 그 다음인가요? 재판관님, 이제 저한테는 처음에 와서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다. 네. 제가 이제 궁금하죠. 뭐 무슨 말씀을 하셨나 했더니 이어서 방첩사를 도와주라고 했다. 저는 뭐 도와주라고 했다고 기억하는데, 그래서 말씀처럼 저는 이제 듣던 얘기고, 또 비상계엄하에서 방첩사를 우리가 도와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럼 뭐 놀랄 일은 아닌데, 다만 대통령께서 1차장한테 전화하신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기 때문에 저 속으로는 굉장히 궁금한데, 제 성격이 그렇습니다. 대놓고 어떻게 하다 대통령 전화를 받았냐라고 물어보는 성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냥 들었고 나중에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있다가 이어서 뭐 안색 얘기를 해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안색을 쭉 살폈는데 뭐 생각이 복잡하시다고 했나, 하여튼 뭐라고 표현을 하면서 근데 혹시 더 지침을 더 주실 게 있느냐고 라고 얘기해서 제가 아니 뭐 더 줄 거 없고 정무직 회의 때 얘기했던 거하고 같다라고 뭐 좀 설명을 했겠죠. 설명을 했더니 정말 그때는 좀 뜸을 좀 들인 다음에, 근데 이재명, 한동훈 오늘 밤에 좀 잡으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서 지금 또 갑자기 무슨 소리냐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갑자기 튀어버렸습니다. 비약이 돼가지고. 그래서 뭐 우리하고 상관도 없는 일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럴 것 같지 않고, 그래서 제가 보면서 그리고 이제 지금같이 엄중한 시기인데 원장하고 차장이 이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좀 어울리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내일 아침 회의 때 다 우리 국정원이 하게 되어 있는 일을 의논을 하는 거로 하자. 뭐 더 할 얘기가 있으면은 그때 가서 하라고 하고 얘기를 했더니 좀 얼굴을 보고 있다가 일어나서 나갔습니다. 그겁니다. 그리고 저한테 방첩사가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뭐 위치 추적이라든지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라든지 어떤 명단을 받았다든지 그 명단이 이거라고 보여준다든지 이런 얘기들이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날 22시 30분에 국정원 정무직 회의를 하기 전에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게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가 텔레그램 전화로 22시 30분에, 그러니까 1시간 전이죠. 22시 30분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전화를 해서 체포 대상자 14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위치 추적을 부탁했다. 그 여인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연락을 받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영 사령관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메모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다. 자기한테. 그래서 조지호 경찰청장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니까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15명 이름을 불렀다. 가장 먼저 불렀던 것이 이재명, 그리고 우원식, 박찬대, 정청래, 김명수, 권순일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김동연이라고 해서 경기도지사냐 이렇게 여인영한테 물어봤더니 김동현이다. 이재명 무죄 선고한 판사다. 이렇게 여인영이가 얘기를 했고, 여인영이가 이 사람들을 체포할 건데 위치 파악을 좀 해달라고 해서 이렇게 부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지호 청장이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에 그 텔레그램 전화가 한 번 더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통화를 해서 굉장히 급하게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냐면 22시 30분에서 40분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전화를 받고 조지호 총장이 어떻게 했냐면 협조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바로 거절하지는 않고 협조를 안 해주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조지호 청장의 이야기고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홍장원과 여인영이 이제 통화를 한 게 30분 후인 23시 06분입니다. 그때 2분 47초간 통화 기록이 있어요. 그때 오늘 쭉 얘기한 14명 명단 불러주고 위치 추적 협조해달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23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가 있었고, 회의 끝나고 증인한테 가서 이제 그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닐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 순서대로 쭉 이렇게 놓고 보면은 지금 이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한가하게 증인에게 얘기했을 것 같지가 않아서 그 증인이 들은 내용이 그냥 정말로 그냥 증인이 이렇게 듣고 나서도 이렇게 그냥 뭐 내일 얘기합시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밖에 얘기를 안 했나요? 그 재판관님, 제가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기억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엄정한 법정에서 다른 말씀을 드리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진실대로 제 기억대로 그대로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말하자면 큰 비밀을 이제 얘기를 했다면 그런 비밀이 하나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큰 비밀이 생겼는데 제가
홍장원 차장을 교체하자고 대통령께 건의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제가 정치적 중립을 이유로 해서 교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더라도 만일에 홍장원 차장이 저한테 자세히 얘기를 하고 했다면 제가 보기에는 교체 건의하기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것만 봐도 그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김대우라고 방첩사의 단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실제로 국회로 갔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은 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김용현 국방부 장관님으로부터 명단을 받았다면서 김대우 단장에게 수첩에 받아 적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 김어준, 박찬대, 조국 등의 이름이 기억이 나는데 14명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런 걸 이런 것들도 보면은 여인영 방첩사령관 입장에서는 홍장원 차장에게 그런 통화를 하지 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증인 생각으로는 홍장원 차장이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한 게 아니다.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가 진실대로 말씀을 드렸고, 만일 홍장원 차장이 얘기한 대로 얘기를 했으면은 제가 지침을 내리고 같이 남아서 공관에 퇴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사무실에 나와서 뭔가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듣기 어려운 방법으로만 얘기를 했고 그 이상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말씀과, 그거를 처음 제가 이런 일이 있다는 걸 그렇게 얘기한다는 걸 알게 됐던 건 12월 6일 오전이라는 말씀, 그리고 만일에 그런 그런 비밀스러운 얘기를 제가 들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러면 그건 제가 홍장원 차장 교체를 건의하기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는 거. 그리고 만일 그게 사실이라면 어찌 보면 국정원장이 제가 교체가 될 일일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앞뒤가 맞지 않는 말씀이고, 그래서 저는 제가 기억나는 대로 쭉 말씀을 드렸다라고 하는 제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통령이 전화로 했던 워딩, 이게 싹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 여기에 구체적으로 사람이 이런 목적은 없었어도 그걸 지칭하는 대명사 같은 것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증인이 당시에 조태용한테 보고할 때 그 보고한 내용과 맥락을 가능하면 워딩 그대로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해를 못할 정도로 중간에 이야기들이 많이 끈 게 아니고 딱 4문장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님부터 전화 받았습니다. 아마 해외 출장을 이미 출발하셔서 원장님이 자리에 안 계신 줄 알고 저한테 전화를 하셨나 봅니다.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방첩사에서 이재명,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장님, 최소한의 방침과 아까 말씀드렸던 방향을 주어야죠 하는 그 부분이 답니다. 원장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혼자 4마디 5개 문장이군요. 그 4마디 5개 문장 이외에는 원장님의 특별히 말씀드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갑자기 이렇게 헷갈리거나 중간에 뭐가 들어가서 맥락을 이해하지 못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홍 전 차장은 12월 3일 밤, 그러니까 작년 12월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날 밤 11시 6분경 여인행 방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 14명을 받아 적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명단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명단의 진위 여부와 관계없이 뭐 명단이 사실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여기서는 그 진위 여부에 대해서는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홍 전 차장의 그 체포 명단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혹시 만일 또 사실이라면 당연히 당일날 국정원장에게 그 체포 명단을 공개하고 보고하고 또 메모를 소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보고를 하지 않았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하면서 국정원장께서 미국 출장을 가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이런 내용은 보고를 하면서 왜 싹 다 잡아들려 라고 그 지시를 했다는 자기한테 지시를 했다는 내용은 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이라고 지적이 되는데요. 지난 2월 4일 홍 차장은 헌재 변론에서 자기가 국정원장에게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밝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홍 차장은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싹 잡아들여 또 여인행 방첩사령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메모를 갖고 있다. 14명의 체포 명단을 갖고 있고 체포하는데 협조를 해달라고 했다. 이런 내용을 왜 국정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국정원장에게 아주 중요한 이런 내용을 보고하지 않고 단순히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러 다닐 것 같습니다. 뜬금없이 말이죠. 그리고 대통령이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저희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아니면 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을 어떡하죠? 이렇게 그 대통령의 싹 다 잡아들여라는 이런 지시를 혼자 숨기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명단을 받아 적어서 자기가 소지를 하고 있는데 체포 명단 14명을 받았습니다. 이거 원장님 이거 어떡하죠? 왜 이런 말을 하지 않고 아주 가볍게 원장님 이거 언제 알았었습니까? 그 계엄을 말하죠. 이거 계엄을 언제 아셨습니까? 또 오늘 저녁에 이재명 한동훈 체포하러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는 홍 차장 자신은 대통령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여 이런 지시를 받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명단을 받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국정원이 검거하는데 뭐 위치 추적이든 검거든 어떤 협조를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왜 국정원장에게 당시에는 보고하지 않았을까요? 이 부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부분은 헌재 심판을 통해서 홍정원 차장의 변론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의 변론 이 과정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한테 뭐 다 알려진 거죠. 근데 그거 내용을 보면서 굉장히 의문점이 제기됩니다. 그리고 당일날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이 부분을
조태용 원장에게 물었는데요. 조태용 원장도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홍 차장에게는 싹 다 잡아들려. 그리고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줬는데 왜 국정원장에게는 한가하게 보고를 했느냐. 그러니까 그 김영두 재판관이 당시에 질문하는 의도는 그 포커스가 이제 그 홍 차장보다는 조태용 원장에게 좀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그 엄중한 상황에서 국정원장이 그 홍 차장의 보고를 아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이는 게 있느냐. 이 부분은 이해가 하기 힘들다. 그런 취지로 아마 물은 것 같은데 저희 행군의 아침 TV가 볼 때는 그 조태용 원장이 한가하게 받아서 넘긴 것보다는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아주 자신은 굉장한 정보를 당시에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홍 차장의 말이 사실이라면요. 굉장히 그 중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태용 원장에게는 왜 그렇게 아주 가볍게 툭 던지듯이 보고를 했을까요? 그 부분은 굉장히 미스테리하고요. 그리고 정무직 회의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있으니까 11시 30분에 열린 정무직 회의에서는 뭐 이렇게 보고를 안 할 수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나왔다가 잠시 얼마 후에 다시 이제 조태용 원장을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독대하는 그 상황인데 그 자리에서 제가 그 14명 명단 갖고 있습니다. 그 보좌관 통해서 정서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대통령이 싹 잡아 들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 지금 굉장히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 원장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했다는 내용도 안 하고 그리고 방첩사령관한테 14명의 명단을 받았다. 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리고 메모지를 명단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도 안 하고 그러면 홍장원 차장은 당시에 왜 그 국정원장을 만나러 갔을까요? 이 부분은 굉장히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의아하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은 제3자적 관점에서 국정원장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뭐 이렇게 혹시 오히려 관찰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이런 의심도 든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홍장원 1차장은 왜 제대로 된 보고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국정원장에게 이거 언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독대를 하러 갔으면 제대로 된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정보를 원장에게 보고를 해야 함에도 왜 숨기고 있었을까요?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